안녕하세요. 나봉 작가입니다. 오늘은 글쓰기에서 흔히 하는 조언인 독자를 고려해서 글을 써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함께 알아볼게요. 일기와 에세이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으면 흔히 하는 대답이 하나는 독자를 고려해서 글을 쓴 거고 하나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독자를 고려해서 글을 쓴다는 게 글을 처음 쓰는 사람한테는 대체 무슨 말인지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변형을 하면은 타깃 독자를 설정해라. 독자의 욕망을 읽어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에세이는 좀 달라요. 이게 타깃 독자가 분명한 보고서도 아니고 광고 문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30대에 5천만 원 종잣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 버는 그런 실용서 이야기도 아니고 독자의 욕망을 읽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장르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에세이의 독자는 대부분 20, 30대 여성층이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을 하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에세이 장르에서 독자를 고려한 글쓰기는 독자를 사로잡는 글쓰기 방법이에요. 자신의 캐릭터를 구체화시켜서 독자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왜 유재석 님이 토크를 할 때 상대방 캐릭터를 굉장히 잘 잡아줘서 막 대화를 확장해 나가잖아요. 자신의 캐릭터를 구체화시켜 보세요. 가령 아이를 키운 경험을 에세이로 낸다 하면은 건담을 좋아하는 30대 아빠의 육아 에세이, 좀 호기심이 일잖아요. 아이 넷을 키운 엄마의 독서 육아법, 이렇게 굉장히 구체화시키면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하단 말이죠. 또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집밥도 많이 해먹고 나만의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집밥 레시피가 있어요. 이 요리가 특별하지 않아도 돼요. 불고기, 된장찌개 이런 흔한 요리여도 상관없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 요리하고 결부시키면 그것도 또 하나의 특별한 에세이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책 중에서 고등학생 아들이 엄마한테 요리해주는 이야기 에세이가 있거든요. 그 엄마가 쓴 건데 멀쩡한 고3 아들이 요리사가 되겠다면서 엄마 대신에 요리를 합니다. 되게 흥미로운 주제 아닌가요? 만약에 독특한 직업을 가졌다면 그거 자체가 정말 독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의 유품이나 집을 정리해주는 일을 한다든지 시간 강사가 밤에 대리운전을 뛰면서 생계를 이어나간다든지 이런 작가의 독특한 이력 자체가 독자에게 호기심을 줄 수 있겠죠.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여자의 연애 이야기, 평생 모쏠에 썸만 타는 인생, 이런 주제도 독특하죠. 다시 말해서 에세이에서 독자를 고려한 글쓰기를 하라는 말은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독자를 끌어들이겠다. 내 개성을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전제를 설정을 하고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라고 한다면은 독자를 고려한 작가라면 이 세 가지 원칙을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글의 3요소, 내용, 형식, 표현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용적으로는 자기 감정에만 매몰되지 말 것, 형식적으로는 문단 구성에 좀 더 신경을 쓸 것, 표현적으로는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는 문장을 쓸 것,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이 세 가지가 바로 독자를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차례차례 알아볼게요. 브런치라는 글쓰기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는 글을 써서 작가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제가 아는 지인이 매번 심사에 떨어져서 저한테 글 좀 봐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을 봤는데 이분 글이 정말 자기 감정에만 매몰된 글이었어요. 그냥 일기예요. 그것도 자기 감정의 그냥 분출구였죠. 이런 글도 사실 자기 감정의 정화 차원에서 나를 힐링한다 이런 차원에서 의미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글을 누가 읽겠어요. 그때 그 내용이 직장에서 자기가 당했던 억울한 일, 그 속상한 마음을 막 호소하는 글이었는데 차라리 그렇게 자기 감정에만 매몰되지 않고 이런 또라이 상사에게 대처하는 법, 직장 생활에서 살아남는 법 이런 식으로 좀 더 변형을 했다라면 독자도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하지만 처음 글을 쓰는 사람한테 감정에만 매몰돼서 글 쓰지 마세요 라는 조언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냥 내 감정이 내 생각 같고 이럴 때는 내 글쓰기 소재를 내 글을 읽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를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글을 써보세요. 아예 사고의 흐름을 그렇게 진짜 바꿔야 돼요. 아니면 차라리 되게 웃기던가
이게 정보와 재미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게 사실 최고의 컨텐츠인데 남 웃기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라도 주자 이거죠. 다음 형식적인 측면, 문단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문단은 생각의 덩어리, 아이디어의 덩어리죠. 사실 적절하게 문단을 끊어줘야 읽는 사람이 편해요. 요새 흔히 인터넷 세대라고 해서 온라인 글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한 줄 쓰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 한 줄 쓰기가 읽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글쓰기 방식이에요. 글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어떤 내용의 덩어리를 요약하고 다음 또 내용의 덩어리를 요약하고 그 요약을 연결하는 사고의 과정인데 그 요약이 생략돼 있단 말이에요. 읽는 사람이 혼자 스스로 다 해야 돼요. 그렇게 스스로 내용을 이렇게 문단의 덩어리를 만들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글쓴이가 적절하게 문단의 덩어리를 끊어주면 정말 읽기가 편해집니다. 왜 흔히 읽기 어려운 철학책들,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쓴 책들 이런 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책들 한번 펴보세요. 문단이 하나도 안 끊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글쓰기 초심자라면 문단 쓰기 연습을 해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글 한 편 다 쓰라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운데 한 문단만 써봐. 한 7개에서 8개 문장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달밤을 묘사한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처음 탔을 때 그 긴장감을 묘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문단을 만들어 보는 게 글쓰기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표현적으로는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문장을 쓰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 간결한 문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단문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단문의 덫에 갇힐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슨 보고서나 실용서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단순히 정보 전달성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세이에서는 그 어떤 문체, 그 문장에서 느껴지는 작가의 개성, 문장을 읽는 맛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만의 독특한 묘사나 비유 같은 게 들어가고 문장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문장 길어지는 거 괜찮아요. 대신에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 그 문장이 약간의 그런 리듬을 탄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는 문장 쓰기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문장이 길어져도 재기를 찾으면 돼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정확하다든지 딱딱 끊어지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든지 이러면은 글 읽는 사람은 그 문장이 어렵지 않게 한 번에 눈에 들어와요. 또 간결한 문장은 동어 반복이 아닌 군더더기가 없는 반복을 피한 문장이기도 해요. 작가가 모든 걸 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독자는 그 생략된 부분에서 상상과 추론을 해서 의미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딱 봤을 때 어쩐지 되게 잘 쓴 것 같고 세련된 문장을 구사하는 것 같은 책들을 보면은 주어인 나가 없다든지 생각한다라는 서술어가 없다든지 불필요한 접속사가 없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그녀의 눈빛이 간절하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눈빛이 간절했다. 사실 똑같은 의미인데 나는 생각한다만 빼도 굉장히 문장이 간결해져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그녀의 눈빛이 간절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도울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지나칠 수 없어 결국 그녀를 돕기로 했다. 그녀를 도운 이유는 단 하나. 그 간절한 눈빛 때문이었다. 그녀의 간절한 눈빛이 나를 사로잡았다. 같은 상황을 이렇게 군더더기 없는 문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보여드렸어요. 특히 마지막 문장은 도와줬다라는 말이 없어도 얘가 그녀를 도와줬겠구나 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럼 오늘 영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에세이 장르에서 독자를 고려한 글쓰기란 결국 독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라. 이거였고요. 독자를 고려해서 글을 쓴다는 거를 내용, 형식, 표현 측면에서 알아봤는데 자기 감정에만 매몰되지 않고 문단의 흐름에도 신경을 쓰고 군더더기 없는 문장을 연습을 해봐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